오더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돈 내라고. 그거 안 개기면 안 돼요. 내야 돼요. 어쩔 수 아니 없어요. 내긴 내는데 HOA에서 그 액션 하는 게 일반 액션이랑 조금 달라요. 동네 HOA fee 말고 추가로 또 내더라고.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자산을 내가 굴린다는데 왜 HOA가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네네. 솔 씨는 어디 뭐 성가대에서 오늘 좀 화사하게 옥상이? 입어봤어요. 네. 네. 아니, 옛날에 보면은 그 옥주현 약속해줘. 약간 좀 이 좀 컨셉인데. 젊어 보이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가 작년 기사인데 HOA에서 집주인의 집을 강압적으로 차압을 해가지고 2불, 3불 24전에 집을 낙찰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실제로 저희 조지아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한 집주인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HOA 되게 보면은 완전 뭐 깡패 집단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 이게 말이 되나 HOA에서 싶은데. 집을 그냥 뺏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이유가 어떻게 있었겠죠,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HOA 듀를 9번을 밀렸는데 2년치. 그러니까 800불씩 2년치여서 약 1,600불인데 거기 또 피 같은 게 네. 레이차지가 붙으니까 대략 2,000불이 조금 넘었나 봐요. 근데 그 조지아주는 법적으로 2,000불이 넘는 린이 있으면 판사의 판결문 없이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스테이시라서 잘 벌었네. 이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HOA가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뭐 집을 사고 팔 적에 HOA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HOA 같은 건데 이 집주인분이 그냥 집을 뺏겼다라는 과정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HOA 측하고. 왜냐하면 HOA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차압 통보를 하고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변호인을 써서 아마 공지가 갔을 거고 그럼 분명히 집주인은 편지를 받았는데 본인은 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냥 내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저만 해도 가지고 있는 렌트 집에 그러니까 HOA fee를 내라고 스테이먼트가 오질 않아서 못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 이거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가 너네 집에다가 저당 설정을 하겠다, 린을 걸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긴장하게 되고 빨리 내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 거기에는 이자, 페널티 다 붙어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HO에다가 컨택을 해보는데 이게 HO라는 게 동네에 있는 사람이 누가 딱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 회사에다가 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HOA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매니지먼트를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HOA 하면은 이 동네에 사는 뭐 한국으로 치면은 반상회 뭐 반장이 있거나 누가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도 정말 이메일 한번 보내면은 다음날 답변이 오고 맞아요. 전화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소통도 수월하지가 않고 이쪽은 그냥 뭐 절차대로 편지를 몇 개 보내고 또 변호사 쪽에 넘기다 보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0,000불 정도가 불어나서 그러니까 뭐 800 변호사 비용이 변호사 붙어서 비용이 그렇죠. 다 변호사 청구되고 수수료 다 붙고 뭐 이자 다 붙고 해서 처음에는 800불로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해는 갑자기 2,000불이 되고 뭐 2,000불이 뭐 6,000불 뭐 8,000불 이렇게 계속 불어나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될 집주인도 만큼 늘어나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될 만큼 이게 순식간에 늘어나 버려서 집주인도 나중에는 내려고 했대요. 이 집주인이 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보고 뭐 HOA랑도 좀 뭐 분할 납부라도 해보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돼서 결국엔 경매까지 이제 넘어간 거죠. 경매에 가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요? 그렇죠. 낙찰이 됐는데 이게 희한한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경매에서 3불 24전에 경매가 됐냐 3불 25전이라고 이제 기사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 저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HO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매달 일반 경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오픈된 경매가 아니라 HOA만의 경매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담보권을 행사를 하는 형식적인 경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게 $1 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그걸 HOA가
부동산 취득을 한 다음에 되파는 과정으로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오너십이 아무래도. 생기면 되파는데 네.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뭐 너무 심했네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네. 저도 이걸 감정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사기가 있냐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2,000불 이상의 이제 HOA 피 혹은 뭐 HOA에서 피 말고도 왜 벌금 같은 거 또 물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스페셜 어세스먼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종류의 그런 금액이 2,000불이 넘어가면은 뭐 사법 절차 없이 너무나 쉽게 경매에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말도 안 돼 하고 그냥 무시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저희 손님도 HOA랑 좀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들. 이거는 내가 한희 씨 혹시 저도 몇 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도 잘 안 되고 얘네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에이전시 혹은 뭐 어터니한테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저희가 콘도미니엄 같은 거 콘도 빌딩을 사고 팔 적에는 HOA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2023년도인가요?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불났었을 때 그 손실됐던 프로퍼티의 대다수가 다 콘도미니엄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콘도미니엄의 HOA는 보통 그 외부 보험에 대한 거가 HOA fee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경우에서는 그 커버리지가 낮아서 그 손실을 고스란히 페니메이 쪽에서 떠안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규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도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다운페이가 낮은 경우에는 이자가 더 비싸요 일단은 그냥 일반 집보다. 그리고 콘도 퀘셔너라고 해서 동네 관리사무소에다 질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관리비 안 낸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지, 혹시 소송이 걸린 게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오너 아큐판스, 오너가 살고 있는 비율이 75% 미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 대답을 받는 데까지 그것도 당연히 돈도 받아요. 네. 뭐 싸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불까지 차지를 하거든요. 그 설문지 하나 써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융자가 엎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님 퀄리피케이션에 상관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콘도 관련된 계약 규정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콘도미니엄도 저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콘도가 HOA가에 따라서 이제 융자가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집은 정말 멀쩡한데 이 콘도 단지 내에 고칠 게 많다는 이유로 융자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있습니다. 그게 커먼 에리어가 관리가 안 돼 있다거나 지붕이 좀 많이 노화되어 있다거나 말도 안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하고 HOA하고 소송 걸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펜딩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콘도는 애초에 HOA 자체도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여기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저 미드타운, 다운타운, 버케드 쪽에는 굉장히 비싸죠. 하라이즈 콘도, 층 뭐 콘도 이런 데도 그러니까 봤어요. 방 하나가 뭐 700불, 800불 말도 안 되는 HOA 가. 케이스도 있고 네. 어떤 케이스는 몇 년 전에 조그만 뭐 한 5층짜리 콘도였는데 한 동이 불이 나서 보험이 커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n분의 1로 다 주인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 하다 떠넘기고. 보니까 집을 팔기 위해서 집 주인이 몇만 불을 내야지 되는 상황이 맞아요. 말도 안 돼. 그게 심각한 데가 플로리다가 그게 지금 심합니다. 그러니까 HOA fee를 거둔 거 갖고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외부적인 거에 대한 거 이걸 이제 집주인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서 스페셜 어세스먼트를 줬는데 이 금액이 많아요. 몇만 불 돼요? 네, 1년에 뭐 8천, 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근데 재정적으로 그걸 못 내시는 분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돈 쌓아놓고 네. 사는 건 아니니까 뭐 리타일 힘들 수 하신 있죠. 분이라던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로리다 쪽에 콘도미니엄이랑 타운홈 쪽에가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부담이 너무 많이 돼갖고 보험료 비싸졌고 HOA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집보다 어떻게 더 돈이 더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많죠 지금. 그래도 조지아주는 플로리다나 저기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HOA가 그래도 좀 싼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네, 보면은 네, 콘도를 제외한 싱글 홈은 나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제재가 나서가지고 작년에 이제 법안을 뭐 선정을 해가지고 아직은 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HOA에서 집주인의 집을
부당하게 뺏기는 일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개정을 했다고는 해요. 아직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진짜.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은행이 집을 차압하는 경우에는요, 원 주인한테 차압을 진행하는 거에 90일 이내에 다시 클레임을 해서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 원래 주인이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아까 그 같은 경우에 3불 얼마면은 주인도 낼 수 있는 돈이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그건 참 네.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거는 정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법 자체가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이 HO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부당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으니까 HOA에서 무슨 레터가 날라온다던가 뭐 수수료를 내라라고 이제 청구가 되는 게 있으면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자동이체 같은 거, 오토매틱 페이먼트 같은 거 설정해놓고 뭐 카드가 익스파이어 안 되게끔 한 번씩 신경 써주시고 레터 날라오면 이제 꼬박꼬박 그거 버리지 말고 잘 이 사람들 확인하시고. 귀신같이 찾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디 스팟에 잔디 죽었으니까 벌금 얼마. 맞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안 하면 얼마. 부당하게 느끼시는 거는 뭐 저도 이런 레터 날라오면 진짜 그게 너무 심하다. 우리 집 잔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뭐 낼 거 내고 뭐 그다음에 벌금 같은 거 이제 안 먹히게끔 뭐 규정을 그래도 좀 잘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벌금을 먹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안 먹기에는 그 HOA 피가 밀리면 그 애뉴얼리 그 수영장하고 테니스 코트 액세스할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안 주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별의별 수를 다 써가지고 이 진짜 사람들은 돈을 그렇더라고요. 받아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HOA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골마 손해요. 터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눈두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이런 재밌는 케이스 한번 저희가 네.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케이스 아니고 약간 섬찟한 케이스. 섬찟 재밌.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이 네. HO의 경매 진행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라는 이런 사례를 한번 또 찾으면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HOA 지금 무서운 점에 대해 좀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제 경험에 의하면 네. 약간 유도리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좋은 월급이 점도 있죠. 나왔는데 맞아요. 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웨이브 해줘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또 금방 깎아주더라고요. 대부분은 잘 안 해주는데 잘 안 해주는데 잘해주는 그렇죠.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죠. 저희들 사이에서 이 좀 악덕 회사, 악덕 매니지먼트 회사 있어요. 그렇죠. 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네.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오프 더 레코드 데도 있고 말씀해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런 업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호의적인 업체도 있는 만큼 어쨌든 이걸 좀 받으면 찝찝하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뭔 상관이야? 약간 좀 이런 기분 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내고도 하고 뭐 간혹 분할 납부 같은 거 받아주고 뭐 저렇게 깎아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시하고 그냥 아예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HOA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부당하기만 하면 없애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렇죠. 좋은 동네 기능도 개판 있죠. 나니까 진짜. 네네. 대부분 맞아요. 조지아는 또 HOA가 다 속해 있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더러워도 저희가 참아야겠죠. 나중에 또 이런 재밌는 영상 한번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고 또 댓글에 뭐 부동산이나 융자 관련 뭐 혹은 뭐 미국 생활, 경제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또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적극 반영해서 다음 컨텐츠 준비할 때 또 더 알찬 내용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 여기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 근데. 아, 계속 그래요? 움직여. 정석으로.